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지금은 삼성전자 말고 이 주식을 사야 큰돈 법니다. 삼성로봇 찐 대장주 딱 한 개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좋지만 삼성전자보다도 더 좋은 종목이고요. 이 주식을 지금 샀을 때 큰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 오늘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로봇 대장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만 1,100명이고요.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너무 감사한 마음에 조만간 6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건데 그뿐만 아니라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가,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직접 총정리한 자료집이기 때문에 모두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매번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꼭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지금은 삼성전자 말고 이 주식을 사야 큰돈 법니다. 삼성로봇 찐 대장주 딱 한 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만큼이나 이번 FOMC에서 0.75%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큰 이슈가 없다면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발표에 증시가 좀 하락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다음 금리 인상은 11월과 12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 과거의 모기지 사태. 이제 정말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급으로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10월 대한민국은 금통위가 있죠. 그래서 금통위에서 현재 빅스텝을 논의 중인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아마 환율이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거의 6월 정도로 급락을 하고 하락한 위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사야 될까 뭘 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말고 이 주식을 사야 말씀드리지만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 네, 삼성전자 로봇 진짜 대장주 딱 한 개 공개하니까요. 오늘 집중해서 삼성 로봇 대장주가 뭔지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뉴 삼성 ARM을 인수할까? 안 할까? 어떻게 할까?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경영 족쇄를 벗고 뉴 삼성 도약을 가속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국 행보에 업계에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에 키인 현지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 인수 추진 가능성이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글로벌 반도체 지형을 흔들 세기의 딜이라는 부분에서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약간 반독점 느낌이 나면은 여러 가지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ARM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6일 출장길에 오른 이재용 부회장은 멕시코와 파나마 등 차례로 방문을 하고 16일에 영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사 자격으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과 해외 현장 경영을 병행을 했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앞서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ARM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ARM은 AP, 그러니까 컴퓨터로 따지면 CPU입니다. 그래서 이 ARM에서 설계를 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는 물론 퀄컴, 애플 등 ARM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 1위를 위한 삼성전자한테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관심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팹리스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5년 665조에 메모리 반도체 약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삼성전자가 굳이 이 팹리스에 집중하는가? 왜 ARM을 인수를 굳이 하려고 하는가? 반도체에 왜 이렇게 투자를 열심히 하는가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바로 삼성전자 미래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AI, 사물 인터넷, 그리고 로봇, 기존 산업이 고도화하는 시기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아, 지금 보니까 반도체가 더 고도화가 되고 수요가 폭발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로봇 AI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제는 반도체 그 자체가 아니라 반도체를 누굴 위해서? 로봇 AI를 위해서 투자하고 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뭐야 주객전도, 이제는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확대하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력을 끌어올려 3대 분야를 모두 주도하는 초유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RM 인수가는 적어도 50조 원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뭐 125조 정도 돈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넘친다. 뭐 지금 ARM 2개 정도는 인수할 수 있을 만한 돈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엔비디아의 인수가 불발된 것은 인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미국, 영국, 중국, EU 등 각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이고, 인텔 엔드플래시 사업부를 약 10조 원에 인수할 때도 SK하이닉스가 마지막 관문인 중국의 승인을 가까스로 얻은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좀 애매하죠. 그리고 ARM의 대주주인 소프트뱅크입니다. 약 30조 원이 넘는 순손실을 봤는데 이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분기 손실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 회장의 엔비디아의 거래가 무산된 이후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ARM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매각을 할까라는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다? 아, 이재용 부회장이 뉴 삼성 바로 ARM 인수를 고민하고 있는데 왜 고민한다? 그럼 얘기한 대로 로봇 AI 수요 폭발, 로봇 AI 고도화로 인한 반도체 개발 때문에 지금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이 반도체가 성장하는 이유는 뭐다? 그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바로 AI,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가기 위한 성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로봇이 성장하고 뭐 그런 거 알겠어요. 근데 대한민국만 그렇게 크면은 아까처럼 규제라든가 뭐 승인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최근에 한국과 미국 자율 로봇 분야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가자. 뭐 굳이 서로 뭐 규제하고 승인할 필요 있냐? 이거 우리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과 미국이 자율 로봇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우리나라 로봇 정책 총괄 기관인 산업부와 미국 국방부는 지난 19일 로봇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서 자율 로봇 공동 연구 작업반을 위해 운영 세칙에 합의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이뤄졌고요. 국방부와 합의한 운영 세칙의 공식 명칭은 한국산업부, 미 국방부 간 자율로봇 공동 기초 연구를 위한 작업반 운영 세칙입니다. 그래서 운영 세칙은 자율로봇 공동 연구를 위한 작업반 운영, 양국 연구진들을 간 포럼이라든가 학계 상호 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는 상태고요. 운영 세칙에 따라 공동 의장이 이제 기계로봇 항공과장과 국방부 연구 엔지니어링 차관실 기초연구부서 PD 그리고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자율 로봇 인지 및 제어 기술, 소프트 로보틱스 기술 등 양국의 연구진 간 구체적인 기술을 선정해서 서로 연구를 수행하고 성과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국방 로봇 분야의 글로벌 선두국인 미국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양국 간 국방 공급망 협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고요. 사실상 이 얘기는 뭐냐 한다면은 우리끼리 해먹자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한국이랑 같이 손 모아서 우리 자율주행 로봇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요. 굳이 굳이 미국이 대한민국이랑 이렇게 자율주행 로봇 손을 잡을 필요가 있나요? 굳이 뭐 서로 운영 세치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가 한국 로봇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숨은 수혜주가 바로 로봇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쭉 보시면 로봇주가 하반기 주목할 만한 테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글로벌 로봇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경우 한국 로봇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두산 같은 경우에도 약 상승세가 만들어졌고요. 6월 말 로보틱스 지분을 약 90% 보유하고 있어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 미국 뉴 잉글랜드주 기계 유통 판매 업체인 IAS와 제휴를 맺어서 로봇 미국 시장 진출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감속기, 제어기, 로봇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자체적으로 제작 판매하는 기업 중 하나고 국내 최초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이고요. SPG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로봇용 정밀 감속기 양산에 성공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레인보 로보틱스, 임탑스, 로보로봇, 유일 로보틱스, 에브리보 정말 웬만한 로봇주들은 다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왜 그러냐? 하반기 관심 테마로 로봇을 제시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간접적이면서 숨은 수혜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미국의 리슈어링, 그러니까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공장이라든가 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실제로 자동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왜냐면은 요새 아시겠지만 이 실업률이 높아지고 일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 보니까 자동화가 절실합니다. 로봇 범위가 확대되는 3단계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증가한다면 결국 미국에서의 로봇 채택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 로봇 기술이 결국에는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결국에는 미국 공장에서 쓰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몇 년간 로봇에 대한 성장이 아예 없었는데 북미 로봇 주문량이 유의미한 느낌으로 성장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로봇 산업 성장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생산을 담당했던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했다면 앞으로 로봇 산업 성장 주축에는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미국이 추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게 뭔 소리냐? 방금 얘기한 대로 대부분의 지금 공장이라든가 제조업 또는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을 하다가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미국에서 이제 다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거기 안에 직접 사람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동화, 이 스마트 팩토리를 이용한 생산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로봇이 많이 필요한데 그 로봇이 바로 한국의 로봇이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숨은 수혜주로서 한국의 로봇 기업들이 숨은 수혜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아까 얘기한 이 자율 로봇 기술 협력이 추진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야, 우리 공장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우리 거기 올 때 우리 자율주행 로봇 또는 협동 로봇으로 같이 협력해보자. 가 된 거죠. 이유 없이 협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오케이. 근데 실제로 로봇이 뭐 기술력이 뭐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기술력이 충분히 좋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LG전자와 LG U+가 손을 잡고 서비스 로봇 시장을 좀 강하게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LG전자와 LG U+와 함께 LG 클로이 로봇을 앞세워서 서비스 로봇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기술력 갖춘 LG전자와 다양한 기업 간 거래 유무선 통신 서비스 노하우를 쌓은 LG U+가 손을 잡고 서빙, 배송 안내 등 고객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 사업 확대 및 신사업 기회 발굴, 로봇 전문 판매 채널 공동 발굴 및 활용, 로봇 관제 플랫폼 개발 협력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협업의 첫 단계로는 지난달 말부터
외식 프랜차이즈 더본코리아. 이 더본코리아가 누구냐면은 우리 백종원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홍콩 반점, 인생 설렁탕, 롤링 파스타 등 식음료 매장에서 LG 클로이 서브봇이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LG U 플러스의 통신망과 연동해서 제공을 하고요. 더본코리아의 다른 매장들로 공급을 확대하고 안내라든가 배송 로봇 등 다양한 로봇 솔루션 연동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서빙 로봇을 실제 써보신 분들은 알 거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오류가 없고 생각보다 장애물을 잘 피하고 생각보다 배달을 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LG전자, LG U+가 손을 잡고 진짜 이제는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다. 이 서비스 로봇이 LG U+ 통신업체라든가 전자업체, LG전자가 힘을 모아서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상태다. 이게 오로지 대한민국 기술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미국은 뭐 기술 없나요? 있죠. 이번에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테슬라 인간형 로봇 공개 조만간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무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번 9월 말에 발표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테슬라의 이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가 봐도 거의 마네킹급으로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진 로봇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로봇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낸다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그간 개발해온 인간형 범용 로봇을 곧 선보입니다. 그래서 인간형 로봇이 얼마나 많은 기술적 진보를 보여줄 수 있을지 사실상 좀 생각들이 많다라는 거고 인공지능 30일 AI 데이 행사에서 두 다리로 걷는 옵티머스 프로젝트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간형 로봇인 테슬라 봇을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 등에 대신 사람을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간형 로봇이 명시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현실 세계를 돌아다니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가진 AI 전문성을 활용한다면은 충분히 인간형 로봇을 개발하고 생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0일에 이번 이 옵티머스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미국에도 일단 기술력 자체는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번에 30일에 AI 데이에서 옵티머스에 대한 공개가 진행이 된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대한민국 기술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술력들이고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벌써 로봇 배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광교 호수공원에서 시키면 로봇이 배달의 민족 배달이 해주러 온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한 형제들은 지난달 하순부터 경기도 수원 영통구 소재 광교 호수공원에서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2020년 9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은 지 2년 만입니다. 국내에서 도로교통법상 배달 로봇이 차도나 보도, 횡단보도에서는 운영할 수 없고 녹지공원법상 중량 30kg 이상의 로봇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게끔 됐다라는 거죠. 로봇 배달 서비스는 공원을 이용하는 누구나 배민 앱을 통해 가게에 가지 않고 로봇이 음식을 가져오게끔 돼 있고요. 가게에서 600km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15분 만에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방문객들은 앨리웨이에 입점한 14개 가게 맛집 음식을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주문해서 로봇이 배달을 오게 되고요. 주문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한 뒤에 배민 앱에서 주문하면은 정해진 장소에 로봇이 배달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주문 접수, 배달 로봇 출발, 가게 도착 후 음식 적재, 배달지 도착 등 사항마다 진행 과정을 보여주고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광교 엘리웨이 상가에 14개 가게가 입점을 했고요. 배달 지역은 호수공원 내 마당극장 입구, 진입광장 및 잔디구역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운영 시간을 조만간 저녁으로 늘리고 아마 조금 더 이 공간 같은 경우도 늘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과 환경에도 대비를 했고요. 안전 주행을 위해 관계부서, 대한상해, 경찰청, 수원신청 등 갑자기 준비한 게 아니라 약 2년 가까이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로봇 배달은 사장님에게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외부 공간에서 새롭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경험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이제는 한국에서는 뭐다? 배달도 이제는 로봇이 직접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이제는 음식 배달도 뭐다?
이제는 실증 특례를 받아서 이제는 배달 로봇이 직접 가고 있다라는 거죠. 600m가 넘는 거리도 빠르게 뭐 대략 15분이면은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배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게 뭡니까? 그건 바로 물류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반복 작업이고 체력이라든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정말 많죠. 네, 현대글로비스에서 인천공항에 자동화 설비 물류 로봇 도입 물류센터를 구축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인천국제공항 제2공항 물류단지에 첨단 시설을 갖춘 물류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고요. 이번에 김경욱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장은 이번에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항공사 청사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공항 물류단지 EA1 부지 스마트 물류센터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실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거점과 연계해서 유럽, 미주, 아태 지역 전 세계 항공 물류를 아우르는 헤드쿼터 역할을 할 물류센터는 제2공항 물류단지 지상 5층 총면적 46,111제곱미터 규모로 2025년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커머스 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분류 시스템과 자체 통관 시스템을 보유한 특송장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정밀 기가나 의료기기, 하이테크 품목 보관을 위한 자동화 창고와 신선 화물 보관이 가능한 냉장 냉동 창고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물류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해 물류센터의 자동화도 구현한다는 방침이고요. 미국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첨단 물류 로봇 등 스마트 자동화 물류 설비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서 글로벌 배선센터를 또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번 인천공항에서는 사람이 하기 힘들고 사람이 하기 피곤하고 사람이 하기에 어떻게 보면은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은 이 물류 그리고 이 실제 이 물류센터를 이제는 자동화로서 로봇이라든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이제는 인천공항에 있는 이제 물류센터도 자동화 및 로봇이 직접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하기 힘들거나 위험한 것들을 로봇을 대신 시킨다. 이게 로봇의 순기능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의료에서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로봇이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투리도 알아듣습니다. 진주시 AI 어르신 돌봄 로봇 하모 입양식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이는 이 로봇이 이게 하모입니다. 이게 사투리를 따서 만든 로봇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남 진주시 21일 시청에서 인공지능 AI 어르신 돌봄 로봇 하모 입양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장이라든가 보건소장 등 모여서 참석을 했고요. 돌봄 로봇 희망 신청을 받아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우 치매 환자 중 75세 이상 80세 미만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을 우선으로 선정을 했고요. AI 돌봄 로봇 하모는 경상도 사투리를 인식하며 원격 확인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로봇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하모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주고 설명해 준다는 거죠. 혼자 살고 있어 외로웠는데 진주시의 상징인 하모가 말동무가 되어주니 든든하고 사투리로 알아들어 신기하다. 홀로 계신 치매 어르신들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서적 안정과 건강 유지,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매가 걸리시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AI 로봇한테 뭐 해줘 또는 뭐 경찰을 불러줘 또는 소방관을 불러줘, 응급차를 불러줘 등등 AI로 이 사투리로서 얘기를 하더라도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옆에서 24시간 지키지 않아도 이제는 로봇이 24시간 돌보고 지키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진주시에서는 얘는 사투리도 알아듣는 이제 돌봄 로봇이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활용도가 엄청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상용화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의 이 성장성이 더욱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테슬라가 이번에 로봇 이번에 30일에 공개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로봇 관련 채용 공고를 다시 올렸다라는 거예요. 제조 공장을 수천 대 투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한 채용 공고를 내고 전기차 제조 공장에 수천 대 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봇 또는 옵티머스로 알려진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한 채용 공고를 냈다고 보도를 했고요. 액추에이터와 같은 주요 로봇 부품 설계 직무를 포함했고 테슬라봇에 관련된 20개 직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한 더 많은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수천 대의 휴머노이드로 이번에 로봇에 공장에 배치를 하고 전 세계로 확대한다. 이젠 사람이 아니라 로봇으로 이제는 일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CEO는 과거 테드 토크에서 로봇이 가정에서 저녁을 만들고 잔디를 깎고 노인을 돕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AI 데이에서 옵티머스의 프로토타입 로봇을 공개할 것이다. 생산은 내년에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가정용 로봇 정도의 기술을 보여줄 것이라는 약간 회의론에 직면해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일단 이번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대신에 아까 얘기한 대로 당장 기술력이 뭐 대단하지 않더라도 공고를 지금 올려놨고 앞으로보다 공장에 수천 대 이상을 이제 배치를 할 것이라고 발표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미국의 테슬라는 로봇에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이 있는 거고 플러스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이제 수혜를 입는 게 한국 로봇이다. 그래서 로봇 기대감이 많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로봇을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도 눈독 들이고 있는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끄고 있는 종목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TPC고요. TPC는 3D 프린팅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만 로봇 관련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에서 추세 전환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LG 로봇과 연관되어 있는 로보스타 사실상 항상 좀 늦게라도 오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보스타도 이제 LG와 연관되어 있는 로봇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SPG나 로보티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SPG는 지금 너무 높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눌리면 샀으면 좋겠습니다. SPG는 한 그래도 18,500원이 깨지면 그때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로보티즈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PC, 로보스타, SPG, 로보티즈인데 얘네 두 개는 좀 눌리면 관심 가지고 TPC는 지금도 저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미국이랑 협력 중이고요. 결국에는 한국 로봇이 지금 수혜를 입고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난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하시고 나서 아시겠지만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 다 쓰실 필요가 없다. 얘기합니다.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스마트폰 내에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전화번호 필요하지 않나요? 안에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지 않나요? 물어보시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전화번호, 개인정보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니까 무료로 어플 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설치하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2차 전지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5만 명 달성해가지고 자료 공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자료집 꼭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9월 23일, 20일, 21일, 20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극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또는 국내 이슈, 해외 이슈 다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는 상태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극비 자료는 당일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또는 뉴스들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 사료 관련주가 올랐대요. 왜 올랐을까 정리해드리죠. 오늘 이슈 올려드리고요. 그다음에 관련주까지 전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 다 무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